자, 지금 연일 똥같은 이야기, 뭐 선거 이야기야 그나마 제자리 찾아가는 건지 뭔지 머리는 계속 아프고요. 백신을 홍보하던 주사기 약 뽑고 뚜껑 닫는 게 국룰이라고 요상한 말을 하시던 분은 결국 1차 맞고 땡한 분이었고, 하여간 뭔 냄새들이 이렇게 나는지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한 게 아주 그냥 짜증이 나는 나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보기가 싫어요, 아주. 여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짜증나는 내용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또 이런 시즌에 이곳이 시베리아인가 남극인가 헬반도 주제의 프로즌을 찍는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식중독 이벤트가 생기는데요. 아니, 그 식중독 그거 원래 여름철에 잘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데 겨울철에도 생기는 식중독.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는 바로 신고한다고?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인데도 분명히 냉장고 온도나 바깥 온도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냉장고가 더 따뜻한 시즌인데도 이런 식중독 썰이 한 번씩 돌아다니는데요. 우선 이 썰부터 좀 알아보죠. 어떤 DC 양반이 생굴을 처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썰을 풀었는데 원래 굴을 날로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생굴 초장 조합은 또 소주 한 잔 부르는 매우 바람직한 조합이긴 한데요. 여튼 이날도 어김없이 생으로 굴을 먹고 나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심한 갈증이 생기면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섰는데 참을 수 없는 복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앞으로 뒤로 쌍구멍에서 물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냥 체한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한 설사, 구토를 호소하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잣됐다 하고 식단을 쭉 분석해보니까 생굴 먹은 게 노로바이러스 감염하고 똑같았던 거죠. 자, 그럼 이 노로바이러스는 뭐냐? 이 녀석은 하고 많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사람한테 감염되는 녀석 중에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보통 집단 감염을 잘 일으키는 녀석이라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뜨면 또 어디 급식시설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네, 유치원이 그랬네, 학교가 그랬네, 난리가 또 한 번씩 나오고 그러죠. 여름철에는 다른 세균 때문에 장염이나 식중독이 잘 생기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세균하고는 또 다른 녀석이라서 영하 20도에서도 활동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겨울 시즌에 찰떡인 녀석인데요. 한 번 걸리고 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후부터 아까 이야기한 DC 양반의 인생처럼 앞뒤로 모든 걸 쏟아내는 인간 스프링클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주로 구토를 하게 되고 성인은 설사가 흔하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장염처럼 머리 아프고 열나고 몸이 쑤시고 힘든 상황도 자주 일으키죠. 그럼 이렇게 닌겐 스프링클러가 되어버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딱히 이 바이러스를 골라서 조질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증상에 맞추어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설사와 구토를 왕창 하니까 몸의 전해질이 오락가락해지고 탈수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이온 음료 같은 전해질 수분 보충제를 설사하고 토하고 하는 족족 먹여주거나 스웩을 달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몸살나고 열나는 건 소염 진통제, 설사약, 복통약 먹어가면서 버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옥의 스프링클러가 되다가 탈출하고 나면 그제서야 겨우 살아남게 되죠. 보통 5일 이내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요 DC 양반의 사례처럼 진짜 계속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니까 한 3, 4일 만에 낫고 그러는 거지, 아주 먼 옛날같이 이런 탈수 케어 개념이 없던 시절엔 마구마구 사람들이 죽어나갈 병이었죠. 그럼 이 노로바이러스는 대체 왜 걸리느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경구 감염으로 전파가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 장에서 번식한다는 점, 번식하는 과정에서 물설사와 구토를 한다는 점, 그렇게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토사물이나 대변에서 어떤 추가 경로를 거치거나 아니면 직접 입으로 전파된다는 소리입니다. 똥독으로 오른다는 소리죠. 아니 그럼 겨울철에 굴 먹고 생긴다는 게 그렇다면 대부분 굴양시장이 똥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 해외 같은 데 못 나가면 가는 데가 조선의 나폴리, 홍영 이런 데 말이죠.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펜션들 후덜덜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모르는데 시골은 하수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펜션에 똥오줌이 어디로 가냐? 바로 그냥 스칸물? 아닙니다. 통영 펜션에 똥오줌 누면 바로 바다로 간다 이 말이에요. 통영 펜션 바로 옆에 굴양시장이 있고 바로 싸면 굴양시장으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굴양시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배나 양식장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앉아서 싸고 서서 싸기 때문에 내외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생굴 먹는다고 다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것은 아니고 쇠도 씹어먹는 2030은 잘 안 걸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할배, 이 아재 아줌씨는 냄새 안 맡아도 구토설사 잘 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무증상 감염도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물에다가 시원하게 해버리면 그냥 싹 퍼진다 이겁니다. 거기다 바닷물에서 더더욱 생존이 길어서 바이러스 시즌이 돌면 싹 걸리게 되는 이유죠. 그럼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그냥 화닥닥 익혀 먹으면 됩니다. 85도씨에서 1분 이상, 100도씨면 1분이면 충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후루룩 초장의 생굴은 주르륵 화장실에 물설사 가능성이 있지만 팔팔 끓인 해장용 굴국밥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물론 대변 보면 제발 손 좀 잘 씻어도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퍼지는 건 잘 막을 수 있지만요. 물론 같은 양식장이라도 미국 FDA 성님들이 한 번씩 와서 머가리 깨주는 곳에서는 그나마 낫긴 한데 기사를 잘 보면 FDA는 저승사자고 한국식 검사원은 호구로 보는 걸 보면 위생관리가 FDA가 얼마나 완벽한지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조심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뭐든지 간에 날로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거, 겨울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 똥 가지고 좀 아무튼 속 터지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끝!